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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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짜로는 지금 이제 1900이 아니지. 참 1900이 언제쯤인데 1900이 나오네요. 2019년 12월 25일인데 올해 초에 1월 달에 그 통계정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쭉 순서대로 가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또 변하는 돌이지요. 지금은 12월 달에 했는데 또 앞으로는 또 1월 달에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횟수로는 2020년 동계정진인데 때는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 한마디 이 교재를 가지고 쭉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페이지 정도만 이걸 만들었어요. 교재를. 앞에 이제 이거 다 해서.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책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 이게 무려 28페이지, 28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은, 지금 이번에 이 교재의 내용은 결국은 우리는 새말길을 굴리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쭉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차례대로 이게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1년 하신 분도 있고 1년 미만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 2년 하신 분, 3년 하신 분, 4년 하신 분, 5년 하신 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교재는 같은 걸로 늘 한다고 해도 본인의 말하자면 공부의 심도에 따라서 공부가 점점 심화하는 데 따라서 이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는 바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봉 선생님도 맨날 절대성 상대성 하시고 몸뚱이 무정물 하시고 모습놀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맨 그렇게 쭉 법문을 그렇게 하셨어도 처음 와서 듣는 사람, 1년 있다가 듣는 사람, 2년 있다가 듣는 사람, 10년 있다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르게 듣거든요.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부터 그냥 절대성 상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를 두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가는 법이 없거든요. 1학년 마치고 5학년 가는 사람도 있고 1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무조건 처음부터 대승설법으로 들어가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처음에 저는 그때 공부를 할 때 왜 우리 선생님은 처음에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시지 않고 처음 오는 사람한테부터 저렇게 하시나 이랬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대성에는 그런 법이 없거든. 처음부터 딱 제대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를 보면 동계정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심화하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1년 하신 분도 있고 2년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몇 번씩 이제 정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심화가 되는 것이죠. 심화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진에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여기 질문을 쭉 해놨습니다. 질문을 해놨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정진 기간 동안 스스로 여기에다가 자기의 말하자면 자기의 답이죠. 자기의 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시간이 있지요. 마칠 때 나누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누기 시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기를 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계정신 일정표고요. 3페이지에. 지금, 이류 이류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가천거사님, 그 다음에 이제 휴유거사님, 이 세 분이 지금 딱 자리를 이제 나중에 무영이하고 등강보살님하고 이렇게 또 대구에 묘강보살님 이렇게 자리를 딱 보존을 하고 계셔서 정진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바로 들어가죠. 우리가 결국은 새말기를 이제 쭉 굴리는 방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새말기를 굴리려면은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습공식이 필수라는 겁니다. 모습공식을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정진을 하지 않고 새말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뚝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4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습공식과 새말기 백봉 선생님은 1970년대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거사공과 새말기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거사공은 제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과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새말기는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임을 수행 방편입니다. 즉 방법이라는 것이 모두 견성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40여 년 전에 새말기를 주창한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가죠. 생업을 지켜가는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수단과 방편만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사풍입니다. 왜 이런 말을 적어놨냐면 이 제가자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때 1970년대 60, 70, 80년대 2000년 이전에 제가자들은 이 수행하는 이 깨달음, 수행도 수행이지만 깨닫는데 늘 2등 시민이야.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을 말하자면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올바른 수단과 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제가 출가를 하지 않고 제가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말하자면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이제 추창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제가자는 계속 돈 벌고
또 애도 키우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애를 키우는 바로 이것이 수행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수행을 따로 하고 또 저기 돈 버는 거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사고방식이 저는 조금 다른데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냐. 그때 이제 그 요새도 그런 분 많습니다. 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그때 은퇴하면 그때 공부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또는 이번 생에는 내가 출가를 못하고 이 공부가 안 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여자들은 여자 몸으로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 생에 남자 몸을 받아서 공부한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선언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이제 공부하는 곳이나 절에 가면 굉장히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어요.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그 1970년 당시에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딱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견성 어렵지 않다. 지금 현재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지금 인지가 이렇게 발달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자. 공부를 이 수행하는 걸 출발을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사품과 새말길을 주창하면 현대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새말기라는 방편으로. 그런데 새말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부의 힘각과 바탕을 잡아야 돼. 제일 먼저. 뭐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기초 없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도 그런 기초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냅다 뭐 앉는다든지, 뭐 말하자면 연불을 하면 연불만 한다든지, 또는 뭐 자선을 하면 자선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공부길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길을 가지려면 밥 먹고, 말하자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새말기는 무엇을 통해서?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부처인 도리를 알아서 내가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을 해서 바로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저기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것이 모두 뭐다? 부처로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행을 하는 수행방편이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또 주부는 집에서 밥하고 아이 키우고 청소하는 것이 바로 또 그게 되고,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새말기입니다. 근데 이 새말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 일체 만법입니다. 백범 선생님 생신은 절대성, 용은 상대성이라고 했으며, 절대성과 상대성은 모두 공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깨달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고,
절대성을 붙잡고 상대성을 굴리는, 놓치지 않고 절대성을 놓치지 않고 상대성을 굴리는, 이것이 바로 새말귀다 이거죠. 그래서 채와 용이 둘이 아니야, 불이야, 불이. 불이 비일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채와 용을 동시에 굴리는 바로 이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새말귀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이 새말귀로 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만약에 다른 것 같으면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후에는 이렇게 보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닫기 전이라도 지금 요새 이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하지요. 그럼 깨닫는 후에도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이나 깨닫는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이고 채와 용을 동시에 굴리는 방편이다. 그래서 채를 뭐라고 하냐면 가리사라고 하지요. 그 가리사. 용이라는 것은 도중사라고 합니다. 이제 백봉쌤 책을 보면 가리사, 도중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한자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와 용이라고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3번 새말귀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말귀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 백공 스님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방법인 상대성은 본래 오변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인위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은 반드시 유사상 없이 유사상 신신을 물리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지니니 본격적인 생각이다. 즉 새말귀를 굴리려면 공미에 요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미에 요달한 것이 무엇인가?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일체 방법의 공성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할 때 꼭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굴릴 때 전제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요 전제 조건을 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이라는 것은 툭 튀어서 우뚝하다는 것입니다. 흐련은 우뚝하다는 뜻입니다. 흐련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어떻게 깨우친다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공부를 하러 와요. 공부를 하러 오면 이 상대성이 전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체가 있다, 또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진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언에 공부를 하러 올 것이 아닙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론적으로 자세히 가르치라는 거지요. 어떻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말하자면 작용이라는 것을,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해서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특징, 차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성은 뭐죠? 모습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고 말과 뜻이 끊어졌고 불생불멸이고 무시무종이고 무위법이고 또 이치이고 그렇지요? 절대평등성이고, 상대성은 모습이 있고
변하고 시종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말과 뜻이 들러붙고 그렇죠? 변하고 유의법이고 또 차별 현상이다. 그런데 상대성이 이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둘이 아니야.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과 파도가 있는데 파도는 물의 작용이거든요. 수많은 모습을 놔두어도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이거든요. 작용.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근으로 보는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뭐다? 작용이라는 거지요. 작용. 육근도 작용, 육진도 작용, 육식도 작용. 그래서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일체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이런 모든 세상들이 전부 뭐다? 상대성인 절대성의 그 작용이다.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하냐?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설명을 계속 설법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서 정말 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상대성은 바로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제 백봉쌤은 굴림새 이렇게 했는데 굴림새구나. 요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지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 자리입니다. 절대성 자리가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몸뚱이를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라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기를 굴려야 된다. 그래서 우선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러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다 허공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 그 1번의 첫째에. 그래서 공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파악이 1번에서 첫째에서 이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체가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바로 작용으로서 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무정물이죠. 무정물입니다. 위에서 배웠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1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성품이 없다는 것이 1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굴림새니까, 작용이니까. 작용은 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지혜가 있냐? 그렇지 않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비치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또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이라는 기관으로 말하자면 지혜로 놔두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것이 1번, 2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풀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요. 풀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풀어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모습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턱 이렇게 주고 처음 오는 사람한테 네 새말기 가져라 이러면 전혀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말귀를 굴리려면 이러이러한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어떻게 풀어서 네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파악을 해서 새말귀를 가질 수가 있느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개원을 해서 그때 한 1, 2년 됐을 때 이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맞아는 마우스를 집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처음 오신 분 무령거사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선생님 하던 애들 있는가? 그 둘이가 젊은 애 둘이가 왔지요. 그 고익진 교수님한테 공부하던. 예. 그래 이제 예? 송관.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아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라고 하면 아상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몸뚱이 내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애로 그냥 옮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아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아상을 그렇게 하면 아상을 더 증장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저보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습 공식으로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해서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져서 그것이 공함을 스스로 자꾸만 생활에 적용하고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말귀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방향이 틀리지를 않아. 만약에 작용인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면 이거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서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자꾸만 멀어져 버리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이제 요 새말귀를 굴리려면은 그래서 밑에 보면 즉 새말귀를 굴리려면 텅 빈 이치에 요달해야 된다. 텅 빈 이치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로 최소한이라도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데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일체만법의 허공성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제가 써놓은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면서 공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고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알고 일체만법의 허공성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써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80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야.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순수한 말입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쓰레기 자리도 허공성, 사라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신랑이 이상합니다. 신랑이 나타나는 공부가 무엇입니까? 공부가 나가는 그릇의 장사를 해보았습니다. 공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버리려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에서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또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지기에서 열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강한 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동하게 하셔서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연에 따라서 도면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자리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에 나는 것도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권리 행사라고요. 나는 것도 나의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나의 권리 행사입니다.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고 환상의료이지만 환상의료를 할멈으로써 인간 생활을 엮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낫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낫지 않았습니까? 본래 그 자리를 딱 빨아버리면 나도 죽는 것이 전부 권리 행사라.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심 자리라. 진심 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공부를 기억할 수 있는 바탕은 첫째도 슬기고 둘째도 슬기고 셋째도 슬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할 건데, 요거를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새말기에 뭐예요? 첫째와 둘째에 다 해당되는 이 얘기입니다. 새말기 그 규범, 백봉 선생님이 얘기해 놓으신 첫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둘째,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여기에 두 개가 전부 다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팔만대장경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새말귀를 굴리는 첫째와 둘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차 좀 마시고 좀 쉬십시오. 예.